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예, 자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소개할 이 분이 마치 저 같은 느낌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같아. 네, 비주류란 얘기죠. 아 무슨 말이야? 기분나 주류세요. 이번에 인생 이력 보면 주류예요. 주류. 주류를 좀 좋아하시는. 예, 주류. 알겠습니다. 주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게스트 예. 경력이 정말 화려한 분입니다. 예. 검사 출신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었던 프로 공직러입니다. 특히 역대 가장 핫한 공직 기강 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예. 조금밖에 조회에 해당하는 분이죠. 아하. 뽀로로를 닮아서 별명이 뽕천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홍천 네. 의원님. 분위기가 이래요? 원래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 가볍게 네.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네. 밖에 김병 위원장이 이제 컴퓨터 눈빛이 쳐다보고 어떤 관계에서요? 저분이 일찍 칼퇴근하시는 분인데. 저 타방송사에서 예. 뭐 같이 출연자로. 그렇군요. 요즘 네. 또 프로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기현 아하. 위원장님. 요즘 또 한판 승부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의원님. 요즘 그 저녁 약속이 많으시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방송 나가면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해서 전 딱 고정 프로그램만 나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그러니까. 비롯해서 예. 아침 시사 프로그램 6개. 예, 그걸 월간으로만 나갑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거절을 하죠. 그리고 6개를 월간으로 한 이유도 스팟으로 나와달라고 했을 때 월간으로 나간다. 나머지는 안 나간다. 그렇게 거절하려고 아예 딱 그렇게 했거든요. 고정만 나가셔서. 예, 그래서 예. 모시기 그래서 어려운데. 더 특별하네요 오늘 방송이. 그래서 오늘 그 드디어 모셨다. 네. 네,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제 매니저가 저 모르게 지금 약속을 해놔가지고 뭐 노예 계약입니까? 노예 계약? 무척 투덜대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자, 네. 그럼 우리 조홍천 의원님의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부도 1등, 반항도 1등입니다. 야, 네, 우리 공부도 1등, 반항도 1등. 조홍천 의원님께서는 예. 대구에서 4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 공부도 잘했지만 이 반항도 정말 잘했다면서요. 아하. 공부도 1등, 반항도 1등.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겁니까? 되게 네. 뭐 전교 1등 근처 하면 네. 예. 맞고 다니지 않잖아요. 저는 거의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왜? 1등인데 맞고 다녔다. 저희 때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 그냥 수시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매를. 그 사랑의 매가 아니고 아침에 사랑의 매가 딱 아니고. 보자마자 때리고 네. 뭐 아마 사모님하고 부부 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제 저녁에 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예. 그건 제일 먼저 보이는 학생을 때려요. 심한 경우는 책상으로 들고 찢고 아이고. 발바닥 올려놓고 발바닥을 때리고 예, 뭐 요즘 같으면 아마 구속됐을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매일 벌어지는데 학창 시절에. 예, 제가 그걸 좀 항의를 하고 예. 그러다 같이 맞고 예. 학생 운동을 하셨구나. 고등학교 때. 예. 괜히 그 뭐 오지랖을 떨다가 많이 얻어맞았죠.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엄하셨다면서요? 예, 많이 엄했죠. 왜냐하면 원적이 평북 의주입니다. 거기다가 개신교 집안이어서 서북청년단 출신인데 서북청년단은 뭐 제 짐작이고 예. 그러니까 김일성 싫어서 피난 온 분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이고 반공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훈육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장로님 아들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 어릴 때 모습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 어린이 아기죠? 어린이가 아니라 이거 우리 의원님 맞죠? 그죠? 예, 돌쯤 됐을 때 같습니다. 어휴, 저때 네. 아주 그냥 예사롭지 않아.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합니다. 배고팠나 봐요. 엄마를 부르던 모습. 네. 저 때가 아마 박정희 장군이 그 혁명 국가혁명 5.16. 그거 좀 지나고 아마 민간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라 걱정하는 눈빛. 자,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요 사진 요 고3 때 고3 때 예, 이름이 졸업 한자로 사진입니다. 돼 있네요. 조응천. 예, 상당히 좀 온순해 보이나요? 그러니까 안경테가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된 안경테인 것 같은데요. 글쎄 되게 뿔테 안경 검은색 딱 두꺼운 거 쓸 텐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아주 깔끔한 이미지 안경테를 뭐 쓰셨어요. 범생이 같지는 않아 보이죠, 조금. 예. 공부 잘하는데 주로 뭐 하고 노셨어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노는 거라기보다는 예. 뭐 친구들하고 섀도우 복싱하고 섀도우 복싱하고 예. 그런 어떤 스포츠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저 둘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 때리지는 않고 아하. 이제 입으로 소리 내면서 뭐 그런 거 하고 야, 전교 1등이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서울 법대를 가셨습니다. 네네. 대구에서 1등? 아니요 대구에서는 한 2, 3등 했을 거예요. 그 앞에 1, 2등도 서울 법대 다 갔고. 예. 근데 꿈이 문화 인류학자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네. 제가 81학번인데 네. 그때만 해도 공산 진영이 뭐 엄청났었죠. 네. 예, 브레즈네프 서기장. 냉전이 여전한 네. 시기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탄탄탄 지역, 네. 중앙아시아 지역, 이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소련 지역이었습니다. 스탄 지역 그죠? 예, 탄탄탄. 예. 근데 항상 그쪽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뭐 중국이라 안 그러고 중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대륙 쪽은 뭐 갈 수가 없어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와 동양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겹치고 교류하던 오버랩되는 쪽이 탄탄탄 지역인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네네 CSI 지역인데 예. 거기가 소비에트 지역이니까 예. 소비에트에 취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 충돌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뭐 세계 기행문 같은 것 그때는 공산권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탐독을 하고 아. 하면서 문화 충돌을 참 흥미 깊게 보고 또 나름으로는 좀 그때 인터넷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있는 게 뭐 백과사전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뭐 저희 때는 뭐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 그냥 법대 가는 겁니다. 예. 법대 가는 거고 법대 가면 그냥 사법시험 봐야 되는 거고 사법시험 보면 이 TK 쪽에서는 네. 판사는 안 먹어줬어요. 예, 무조건 검사를 검사. 가요. 검사. 예. 예.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검사를 한 거고 우리 의원님도 검사를 뭐 하시고. 홍준표 시장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사는 수동적으로 밥상 차려주면은 그거 양쪽의 말을 들어본다. 예, 밥상 차려준 거 가지고 맛을 보는 거에 불과한데 검사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뭐 밥상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밥상을 안 차리기도 하고 차리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훨씬 더 재량의 영역이 넓다고 봤든지 검사를 훨씬 더 높게 쳐줬죠. 그래서 서울법대가 졸업 후에 검사를 선택했다. 네, 검사가 되시고 나서 이분하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예, 이재명이고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땐 저랑 친했나요? 근데 지금 왜 그렇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공부 제가 더 잘했죠? 글쎄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검사 신경전을. 임명이 되셨습니다.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성적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때 저는 서울대를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출신이죠. 네. 중앙대 출신은 굉장히 좀 소수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대 연고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스카이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소수파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좀 위축되기가 쉬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문무일 총장 있잖아요. 예, 검찰총장 하셨던 예. 분. 예. 문무일 총장하고 정성호 지금 의원. 예. 뭐 이런 친구들이 이재명 당시 연수생을
뭐 많이 챙기고 어울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연수원 때 그럼 서로 인물들은 다 알아보셨구나. 그죠? 그렇죠. 우리 때가 300명이었거든요. 예. 지금 뭐 1000명, 막 1000명 넘어가다가 예. 로스쿨이 지금 뭐 몇천 명인지 모르겠는데 1500명 한 해. 예, 그때는 다 알죠. 그랬군요. 그때도 여전히 기억나는 이재명 연수생이었고. 네. 자, 의원님 이제 보면 굉장히 강직하시고 또 검사 시절에도 할 말을 하는 분이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그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곳인데 어떻게 할 말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위교적인데 익숙했다면 학교 다니면서 맞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때는 담배를 다 텄습니다. 예. 버스 안에서 담배 텄고 버스에서도 건물 안에서도 와. 예, 해서 담배 뭐, 폈고. 비행기 안에서 텄고 비행기에서도요? 예. 비행기는 심하다. 아니 진짜요. 비행기에서도 텄고. 아 그땐 그게 가능했던 겁니까? 심지어는 그게 95년도에 제가 미국 갈 때 예. 제일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기억이 나시는구나. 그게 세상에. 예. 그리고 뭐 기차에서도 피웠고 다 피웠습니다. 그때는 흡연이 그렇게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들을 별로 안 했죠. 그냥 다 피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장로 아들이 어떻게 담배를 태냐? 장로님 아들이. 그래서 아니 장로와 담배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면 담배 안 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담배란 것이 이 서구 세계로 나온 게 1492년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하셨군요. 그때 이제 그 들고 나온 게 내가 알기로는 담배인데 예. 성경은 그보다 1500년 전에 써진 거고 성경 어디에 담배란 글자가 있냐 했다가 죽상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죽상에 터졌어요. 예, 술. 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됐어요. 밀주 제조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해서 또 뭐 죽살나게 터졌어. 그때부터 교훈을 얻으신 겁니까? 야, 우리 의원님과 뭐 나름의 가정에서도 죽살나게 맞으시고 학교에 가서도 좀 죽살나게 맞으시고. 그러니까 맞을 짓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또 그 검사로 일을 할 때도 그 알아가지고 그냥 대충 사건 처리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알아서 처리해도 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끝까지 개기면 이제 아무래도 좀 찍히죠. 부장 검사만 안 듣고. 뭐 근데 부장 정도는 뭐 개개도 상관없는데 이제 차장이나 검사장 하는 거 개기면 나중에 사건을 빼들어갑니다. 재배당 해가지고 땅 검사 시켜요. 사건을 빼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고수를 해야 그 나름대로 그 검사로서 일을 할 때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게 있지. 뭐 윗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면 그건 뭐 검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때 뭐 윗사람이 아니고 부당한 지시 많이 하면 윗놈이라 그랬거든요. 윗놈. 예, 윗놈들. 윗님이 아니라 윗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골 같이 사셨는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조홍천 의원 아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조 의원께서 이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한 그 명대사를 그대로 따르셨던 분이군요. 아니 대구 출신에 이 서울대면은 바로 우리 쪽 아닙니까? 검사에다가 아니 근데 왜 민주당에 갔습니까?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MB 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MB 때 국정원장 특보로 국정원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인사가 뒤틀렸다 해가지고 인사 정상화를 하겠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동안의 호남 세력이라든가 민주당 정권에서 인사가 잘 나갔던 그런 직원들을 추출하는 거였습니다. 옥석은 가리자라고 제동을 좀 많이 걸었었죠. 그때 유명했던 영포라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포항. 영일 포항. 영포라인이 정권을 휘두르고 뭐 기세 등등 할 때였는데 못 모르고 까불다가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게 화려하세요. 아까 뭐 김진일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직기강 비서관 하셨는데 사실 이게 검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법무부 파견하는 것도 엄청 이제 엘리트 검사들의 상징이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저 민정수석실 김대중 정부 네. 민정수석실 행정관 가기 전에 예, 법무부 검찰국 그러니까 검사를 했어요. 좋은 거 다 하셨어요. 잘 나갔죠?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도 이게 제일 잘 나가시는 그럼요. 분이죠. 예. 예. 그 인정하시는 거. 아니 잘 나갔습니다. 아, 제가 일 잘한다고 소문은 났어요. 각 대통령들마다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까? 다 경험하셨는데 멀리서 예. 보셨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저는 솔직히 DJ 때 청와대 오라 그랬을 때 조금 겁이 났어요. 아, 겁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TK 출신이니까 아, 대구 경부. 예. 또 공안 쪽 경력이 제가 많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빨간색을 좀 많이 덧입혔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저 용공 쪽으로 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 이까지 와서 들이박아야 되냐. 라고 했는데 네. 가까이서 모시고 보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용공이 아니고 예. 약간 중도에서 약간 보수 정도. 아하. 제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선입견이었군요. 음. 뭔가. 선입견이었다기보다는 네. DJ에게 빨간색을 계속 더 씌웠던 거예요. 예, 오해가 그래서, 있었군요. 예, 아주 마음 편히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저는 굉장히 제 정치적 지향은 중도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지금 인권위원회라고 있죠. 예. 네.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권법이란 걸 그때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초를 또 제가 거기서 닦았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보수 쪽에서는 저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해피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예. 솔직히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아, 대통령이 좀 너무 힘들었는데 예. 그때 뭐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저 부패방지위원회라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고 그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제 전신이군요.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부패방지위원회가 처음 생겼는데요. 거기에 뭐 원하지도 않은데 끌려갔어요. 왜 갔냐 했더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 네. 지금으로 말하면 공수처입니다. 고비처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그도 그럴 게 저는 검찰에서 딴 건 수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서초동 즉 법원 판사나 검사는 수사하다 말고 이게 칼날이 무뎌요. 그래서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야. 그게 또 검찰 불신, 법조 불신의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딴 건 몰라도 법비처, 법조 비리 수사처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검찰에서 하다 보면은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데 계속 여기다 맡겨놔가지고 수사를 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예.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게 지금으로 말하면 공수처. 그때는 고비처라는 걸 신설을 하겠다. 그걸 부방위 산하에 두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막 법비처 필요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너 잘됐다 해가지고 붙잡혀간 거죠. 잡혔군요. 예. 그래서 그 법안을 정부 법안을 성안을 하고 나왔는데 예. 그때 그걸로 이제 완전히 찍혔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찍혔어요? 검찰에요. 검찰에, 검찰 조직에.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직 인수위가 생길 때마다 경찰은 계속 수사권 독립을 주장을 했고 인수위에서 내내 그 수사권 독립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고생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게 겨우 틀어막고 가는데 어떻게 검사란 놈이 그 부방위에 가가지고 고비처를 만드는데 네가 법을 만드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그렇죠. 대한 기반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거죠. 어허. 검찰 수사기관.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검찰 말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아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뭐 무조건 검찰 건데 어떻게 네가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냐 해서 거기 돌아오면서 황당한 보직을 받게 되고 어떤 보직 받으셨는데? 수원지검으로 수원지검에- 수원지검 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아니,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괜찮은 건데 네. 그 정도는 높은 자리 아닙니까? 황당한. 아니, 예. 제가 그 전에 법무부 검찰국도 있었고 청와대 파견도 갔고 중앙지검 예. 저 특수 일부도 있었고요. 아. 예. 뭐 도성 밖으로 나가면 기분이 나쁘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A급 보직만 그냥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러니까 보직 관리가 잘 돼 왔어요. 네. 근데 부방위는 어쨌든 뭣도 모르고 딸려갔고요. 아, 근데 나올 때쯤 돼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꿈. 제가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발령이 나요. 예. 꿈 속에서. 예, 꿈에서. 아이씨 뭐야 그러고 그때 저랑 딱 둘이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자문관으로 이제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법무부 검찰 1과 즉 인사를 하는 곳에서 파견을 온 친구예요. 아하. 그러니까 인사를 잘 알죠. 네. 제 보직 경로 알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나 어제 개꿈을 꿔가지고 수원지검 수원으로 발령 나더라. 공안부장 가더라. 에이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럴 일 없다. 야 근데 만약에 내가 수원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사표 내야죠. 아유 그 말도 안 돼요. 그지? 근데 이틀인가 있다가 진짜 수원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그 친구한테 꿈을 듣고 그분이 그쪽으로 발령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알겠어요. 에이 설마요. 아니, 꿈 걔가- 얘기를 듣고. 걔가 그런 애가 아니야. 알겠어요. 아니 그럴 능력도 안 되죠. 그런 능력도 안 그런 되죠. 능력도 안 오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망연자실했습니다. 망해자신. 이 친구는 뱉어놓은 말이 있죠. 사표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야 이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현실로 되잖아요. 근데 사표 내야죠. 그렇지. 한 말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냥 근무할 거야라고 해도 되는데 예. 어쨌든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야 나 사표. 그러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요번에 견디시면 다음번에 좋은 데 갈 겁니다. 야 인마 네가 사표 내라고 그랬잖아. 수원 나오면 내라고 했잖냐.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어쨌든 났잖아. 그래서 가자마자 사표를 냈죠. 오. 예. 수리됐어요? 근데 인사 나자마자 사표를 내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땜빵 인사를 하거든요. 예. 그 땜빵 인사 때 제 후임이 올 수 있도록 6개월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원을 6개월을 다녔죠. 예. 어쨌든 사표는 내고 야. 6개월 후에 수리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사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꾼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치인의 예지몽, 길을 예지몽? 걸어오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그 개꿈을 꾼 게 제가 지금 개꿈이. 이 한판 승부에 앉아 있는 네. 그 과정 중에 또 그 전기 중에 하나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솔직히 문무일 총장보다는 제가 보직이 좋았는데. 좋았어요. 관리가 잘돼. 검찰총장 트랙을 가고 예, 있었는데. 우리 동기인데 예. 기수준 1등이셨구나. 그러니까. 뭐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겠으나 4등. 예. 보직 관리는 제가 잘 됐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동기들 다들 뭐 서울중앙지검 부장 가고 뭐 아니면 대검의 과장으로 가는데 예. 저만 수원으로 가니까 물론 그거는 고비처 법안 만든 거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꿈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냥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말 뱉었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성격이니까 그렇군요. 그냥 던졌죠. 뭐. 그러면서 이제 검사 생활 하시고 네. 검사는 못했어요. 주요 보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결정 첫 번째 붙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내부자 조응천입니다. 내부자 조응천. 네, 영화 내부자들 실사판이라고 불렸던
아 이거 정말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정윤의 국정 개입 문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당시 문건 유출로 포커싱이 되거나 음.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 뭐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요. 예. 논란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억울하고 답답했습니까? 정말 이 문건이 왜 빠진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하다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신문으로. 이제 이게 한두 장이 빠진 게 아니고 뭉태기로 빠졌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빠진지는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얼마나 빠진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연일 계속 특종이 나오는데 그 문건은 전부 수석이나 실장, 대통령께 보고하는 걸 전제로 만든 대입이거든요. 예. 그게 뭉태기로 빠져가지고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음. 어쨌든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죄인이죠. 와 죽을 지경인데 그때 종편 채널에서 네.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하루에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각 예, 맞아요. 종편사별로. 예, 맞아요. 그게 계속 이걸 제일 큰 이슈로 탑으로 다루고. 며칠간 그러니까 내내 음. 다루는데 제가 딱 저 고정 프로그램만 나가고 혹은 누구랑 대담하는 거는 지금 하지 않고 단독만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그분들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예. 서로 업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나중에 안드로메다로 막 날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메다로. 예. 서로 업이 돼가지고. 예. 아. 팩트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 아. 막 티키타카 하면서 막 날아가고 저에 대해서 막 뿔이 막 달리고 눈이 네 개고 막 이런 사람으로 막 만들어 버리고 묘사를. 그러니까 실제 제가 한번 당해 보니까 네. 뭐 어떻게 항변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꼼짝 못 하고 당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 소스는 공급이 돼서 계속 보도는 되는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정말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저보고 이건 국사범이라고 저를 지칭을 하시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달려들고 다 털고 구속영장까지 들어오고 근데 가장 답답한 거는 야 그게 아닌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공직자가 뭐 아무리 잘리긴 했어도 네. 공직 출신이 아무데나 그냥 난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너무너무 그 점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하고는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서로 신뢰하고 교류해온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권영철 대기자가 저는 그때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거의 칩거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집 근처 오셔가지고 그 돼지 껍데기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14년. 예, 2014년. 페이스북이란 게 있다. 거기다가 네가 답답한 걸 좀 써라. 그게 뭔데? 나 몰랐어요. 페이스북. 예, 고영철 대기자가 SNS 많이 하십니다. 예. 거기다가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올려봐. 그러면 그게 다 기사화가 돼. 네가 미절고절 떠들 이유가 없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가입을 했는데 영장이 들어왔어요. 와 이제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영장 대응을 해야 되죠. 어쨌든 영장 기각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도량이 확 줄더라고. 영장 기각되니까. 따끈따끈하게 다 식어버린 거지. 제가 뭐 올리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SNS에. 예. 그래서 페이스북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걸로 좀 억울한 것도 대응했을 건데 그거 못한 상태에서 영장 기각되고 제가 식당을 열고 이제 저의 분투기를 그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횟집. 예. 맞아요. 예. 고영철 하루하루 분투기를 대기자가 예. 횟집 갔던 얘기 페이스북에다가 항상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올리기 시작했죠. 절대 우리는 안 데리고 가고 뭐 본인만 아니었습니까? 가고. 예,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페이스북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답답함이 좀 덜했을 건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소중한 친구가 됐죠 페이스북이. 아니 근데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 안 저는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워낙 어마무시하게 달려가지고 예 페이스북에 댓글이 무서운 댓글 나면 다 읽어보세요. 아니 이
문자 폭탄이 오는 거는 저 혼자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페북 댓글은 저 말고 다른 분들 제 친구들도 보잖아요. 다른 분들도 보잖아요. 예, 저는 예. 전체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아마도 예. 다른 분들 보실 건데 그분들이 그런 어마무시한 글을 댓글들을 계속 보시게 하는 게 난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하. 1년 정도 끊었었죠. 아하. 그러다 최근에 원칙과 상식을 시작하면서 원칙과 상식에서 오피셜하게 만드는 메시지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별주부짱이라는 식당을 개업했던 네. 거였어요. 예, 그래서 당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진 잠깐 올려주실까요? 예, 아요 이제 자전거 타는 사진이셨던 것 같은데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국립 수목원을 다녀오셨던 사진이었고 네, 이 사진은 이게 식당에서 이제 가수 예. 이현우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으로 보입니다. 앞에 그 자전거 사진은요. 예. 당시에 제가 공덕 오거리에 살았습니다. 아 예. 공덕 오거리에 살면서 저거는 이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고해 여름인데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뭐 따로 취업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깔끔하게 못 나왔고 인사도 못 하고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예.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천천히 가잖아요. 예. 예. 너 웬일이야? 왜? 어떻게 됐어? 이 말을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심 끝에 생각한 게 저 자전거입니다. 합법적으로 복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다스베이더가 돼가지고 그리고 쏜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말걸 사이 없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혼자 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마포 공덕동에서 춘천까지 갔다가 해저물대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 지하 전철에 기차 자전거 싣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면? 꼼짝부터 집에 있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낫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많으셔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단골 돼요. 만두집이 그 하나 있고 또 뭐 저 각 코스마다 약 4-5천 원짜리 단골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호로록 먹고 그냥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저기 이제 새로운 루트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 워낙에 인근을 다 가다 보니까 예. 알아. 이제 가본 길이 잘 없어서 안 가본 길이 길이 없다. 없어서 예. 중랑천을 따라 가지고 쭉 가다가 의정부까지 가서 포천으로 가는 고개가 무지무지하게 높은데 그걸 저 여름에 저 댄싱 그러니까 엉덩이 들고 이렇게 한 걸 댄싱한다 그러거든요. 댄싱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국립수목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저기 섰는데 웬분 어떤 분이 또 혼자 자전거 타고 오시면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나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주고받은 사진인데 라이더들의 로망이구나. 네, 근데 때. 저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자전거 길이 없고 2차로인데 저 노견이 막 들쑥날쑥하고 다 파여 있어가지고 그 파인데 피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저기가 지금 남양주죠. 제가 저렇게 다니던 데를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군요. 지역구가 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가십니다. 이제 의원님에게 정치인을 제안하셨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였죠. 어떤 말씀으로 제안하셨어요? 문재인 대표 오시기 전에 예. 참모들이 정치 작업을. 그럼요. 다 해놨죠. 그러니까 개업 초기에는 제가 이제 하도 그 언론에 많이 나고 막 그러다가 여기 개업했다는 게 그 언론에 나니까 별주부횟집. 예. 뭐 팬이다 그러고 오시는 분도 있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가면 창경원에 가면 담배 피는 원숭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언론인들도 무지하게 오시고. 제가 식당을 한 이유는 일단 불구속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는 무죄 추정해 가지고 변호사는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제 양심이 용납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제가 디펜스 못해가지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남을 디펜스 해주겠다고 돈 받는 거 그거는 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딴 걸 해야 되겠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평생 해본 게 공무원하고 변호사밖에 없어서 음. 그래서 운전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저 택시. 예. 택시 기사. 예, 그래서 면허증도 일종으로 바꾸고 아. 운전은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다 말려요. 어. 왜 그랬더니 저녁에 술 택시하지 먹고 마라. 취해가지고 어. 막 발랄라오고 욕하고 아. 막 그러면 너 참을 수 있냐? 너 음. 아마 못 참을 것 같은데 전과 기록 무지하게 올라간다고 하지 마라. 아, 의원님이 못 참는다. 예, 예, 전과 엄청 올라간다고 하지 마라. 어. 예. 당신 성격 아는데 안 예, 된다. 예, 예. 아. 반말하고 뭐 시비 걸고 어, 예를 들어 그냥 술 취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어. 그러면 예 어디십니까? 어디십니까? 우리 집에 가자니까 뭐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너 내려. 뭐 내려가고 뭐 2차적인 시작. 야 뭐 승차 거부하네 뭐 이 새끼 봐 이제 뭐 이런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이제 티격태격하고 전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음. 그러면 이제 로또 판매를 할까? 판매까지. 근데 그건 너무 좀 너 고학력자로서 정적이고 재미가 예. 없을 것 같아. 아. 그러면 노래방을 할까? 노래방. 노래방? 그러면 또 잘할 수 있다. 도우미를 난 재밌을 것 같은데 도우미 아. 불러달라는데 아. 그안 불러주면 장사 안 될 것 같고 아. 불렀다가 걸리면 또 그것도 전과가 생길 것 같고 아. 그러다가 제일 하드코어가 결국은 식당. 이자카야 비슷한. 아. 예. 주점. 그러니까 예. 저희 저녁에만 장사를 했고요. 예. 예. 한식 이자카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식 이자카야. 원래는 이제 그 저희 아내가 네. 너 그냥 변호사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저 복면하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을 제가 만나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뭐 아무리 참 답답하고 그래도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비가 될 수 없고 벌이 될 수 없으면 제가 꽃이 돼가지고 나비나 벌을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접객업을 하면은 아하. 날라오잖아요. 아하.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 붙이면은 나도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했고 예. 네. 두 번째는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걸 하냐라고 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음. 저는 제가 무척 그때는 많이 억울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자 했던 게가 또 있고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갑질은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있었던 자리가 전부 다 갑질 그 자체가 갑질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의뢰의 위치로 가지고 한번 깨져보자. 깨지는 아하. 김에 세게 깨지자. 예. 박살이 나보자.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 접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많이 블로그에 예. 후기가 있어요. 한가할 때는 간단한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다. 결주부장. 아, 해주신 적이 해주셨어요? 있습니까? 예. 어. 손님 없을 때. 손님 손님 없을 없을 때. 예, 메르스 나고 뭐 그래가지고 손님 다 예. 끊기고 그랬을 때. 아하. 예, 그랬죠. 음식점 이름이 별주부장인데 예. 처음에는 정윤 횟집,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십상스시, 예, 그러니까 저걸 했기 전화위복 때문에 생각하셨다고. 예. 그 헬기 이름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걸 좀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음. 저는 그러니까 횟집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십상시 때문에 십상스시. 근데 그게 이제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뭐 국세청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국세청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주부가 뭐예요? 용군 갔다 온 거잖아요. 예. 죽다 살았다. 아. 그걸로 상호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네. 누가 또 그걸 상표 등록을 해버렸네. 아. 그 짜증이 팍 나는 거야. 그래서 아우 짱 별주부 짱으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별주부장으로. 극장이었구나. 아까 그 인문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문재인 대표랑 해서 예. 영입 제안을 그래서 예. 다 받으시고. 그래서 얼마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예.
뭐 여의도 쪽에서 좀 사람들이 좀 오는데 주로 민주당 쪽이에요. 식당으로. 예,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은 매출을 별로 안 올려준다는 거. 안 먹어, 안 사. 뭐 기본 메뉴만 시키고. 네. 그러니까 계속 쭈뼛쭈뼛하면서 최악의 손님이었네요. 나한테 말 걸라고. 네.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있는 거니까. 목적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나 더 시키면 내 같이 얘기 들어줄게. 뭐 그런 식으로 매출 올리기도 하고 사장님 했는데. 마인드로. 안 그러면 우리 사장님 저희 아내가 사모님. 사장님인데 네, 사모님. 혼나요. 사실 제가 별주부장을 하지 않았으면 네. 민주당 쪽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음. 한번 보십시오. TK에 뭐 공안검사를 했죠. 네. 또 뭐 제 김현장에도 있었죠. 박근혜에 비서관 했었죠. 네. 뭐 어느 것 하나 민주당하고 오버랩이 된 게 없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예. 뭐 그거였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유승희 최고가 그 봄날은 간다 부르고 했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한테는 수권에 대한 생각은 없이 당권 경쟁만 몰입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뭐 새누리당도 너무너무 못했지만 네. 뭐 이런 야당이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그냥 활개를 칠 수 있었죠.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네 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아니 난 당신네들하고는 애초에 달랐고 마음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니네 얼굴을 봐라. 도대체 뭐 맨날 저 최고위에서 봉숭아학당만 찍고 뭐 봄날은 간다 하는데 네. 수권 의지가 안 보이는데 니네 스스로 돌아보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라. 난 니네하고는 아무 그 인연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근데 이제 얼마 좀 지나가지고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우리가 수권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직권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념적 스펙트럼이 좀 좁다. 그리고 인적 구성도 좀 협소하고. 네. 근데 너는 그걸 한 방에 다 메꿔줄 사람이다. 와가지고 우리 당의 생태계를 좀 다양하게 좀 해주라. 아니 민주당에서 나 같은 놈이 가서 그 말이 통하겠냐고.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뭐 그거 전부 다 학생 운동권이고 노조 뭐 시민단체 뭐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 진짜 필요하다고.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뭐 청와대 가가지고 구속될 뻔하고 식당 시켰으면 됐지 이제 정치까지 한다고. 야 이씨.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그랬어요. 예. 그 몇 번 뭐 엄청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 끝에는 안 되겠다 싶었더니 이제 문 대표를 모시고 와서 이제 찌긋하게.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이거 뭐 샤이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한잔 내가 주실랍니까? 저와 같이 하시죠. 예.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예. 아우 참 깝깝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가 먼저 넘어갔어요. 문재인 대표. 예. 그 말씀하셨죠. 좀 조비소관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민주당에서 그 정치 하자. 근데 솔깃하셨군요. 설득됐어. 아니 우리 아내가 설득됐어. 네. 아내가 그전엔 이씨 하다가 9,000원짜리 후리스 네. 나 입고 있는 거 그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입혀로 드리더라고. 9,000원짜리. 한동안 저 문 대표 그 계속 입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입혀드리면서 우리 남편 그 괜찮은 사람이니까 귀하게 쓰라고. 어이씨. 이게 사모님이 딱 결제하고 바로 일사천리로 이게 다 된 거군요. 직원 넘겨주듯이 임대해주듯이. 그렇군요. 아니
바로 그 집안의 위계관계를 정확히 알 수 네. 있을 거예요.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정치 입문하시고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정치 지금도 저희 집에서 음. 애들 다음이 햄스터 2마리, 그다음에 저 제일 밑에가 고양이에요. 햄스터보다 못합니까? 예. 대단하네. 고양이보다 밉니다. 고양이보다 위에요.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홍천 의원님을 뵙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인생의 결정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응천의 12월입니다. 네. 조홍천 12월. 이 정치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12월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둔 12월.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이 정말 질식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12월까지 정말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노력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나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고 애초에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던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입니다. 예. 제가 입당하면서 입당의 변을 썼는데 딱 가운데에 서 있는 게 중도가 아니고 오른쪽을 따라가는 것이 중도다. 나는 오른쪽을 옳은 길을 따라가겠다. 잘못된 걸 보면 반드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겠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런 제가 입당의 변을 밝혔고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아주 요긴한 존재였고 그래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 계기가 저를 비롯한 그때 인재들 영입이 아주 잘 됐다라는 얘기가 꽤 나와요. 예. 어벤져스 그때 예. 어벤져스. 예. 저는 그 입당했 당시에 그 입당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당이 잘못 가면은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라 그랬고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곧장 백태클이 들어오고 뒤통수를 가격을 하고 비유를 하자면 예. 뭐 입을 갑자기 틀어막고 안바가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말을 못하게 해. 저는 민주당의 매기로서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매기. 예. 예. 저는 매기인데 점점 소금물이 유입돼 가지고 매기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당 내에서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 당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이건 당을 흔드는 거다라고 의원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적 권위 존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성역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금기시하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어택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약화됐다, 실시할 지경이다. 그런 그 얘기죠. 그걸 일단 깨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금지. 그거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오늘도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약속을 그러면 뭐 꼭 다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 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무신분립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특히 정치는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고 믿음을 주지 않아요. 표를 달라고 해도 믿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다가 그거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큰 것들은 이건 딴 건 몰라도 작년 2월 말에
대선 불과 일주일 앞에 두고 네. 전국에서 파란 잠바 입고 대선 선거운동하던 국회의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밤중에 긴급 비상의총이 열려가지고 정권 교체 대신에 정치 교체하겠다라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당론 채택한 게 이 내용입니다. 기억납니다. 네. 연동제, 위성정당, 다당제까지. 다당제 이거 꼭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 그냥 뭐 한번 했던 약속이랑 그럴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의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다 투덜대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근데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렇게 했던 약속 이거 지켜야죠. 이런 것들. 이게 뭐로 되냐. 약속 지키지 않는 거 도덕성하고 연결이 되죠. 그 외에 뭐 코인이나 돈봉투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 민주당 쪽은 저 보수당에 비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과시하며 득표 전략의 하나로 삼아왔습니다. 그게 계속 표에 반영이 돼 왔어요. 예. 그래 저기는 그래도 저당보다는 깨끗하지. 저당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이지. 근데 그걸 지금 다 포기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건 표는 표대로 받고 편할 대로 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덕성 회복하자. 도덕성.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상태로 돌아가자. 그리고 방탄하느라고 우리가 뭔 정책 제대로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놓더라도 안 먹어줘. 저것들 괜찮은 정책인데 저것도 방탄하느라고 또 눈 흐리려고 하는 거구나. 방탄 프레임에 갇힌다. 예. 그러니까 비전 정책 정당으로 회복하자. 12월 중순을 이제 시기를 정하셨는데 만약 12월 중순까지 당에 말씀하신 그런 변화가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혹시 새로운 제3의 지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아마 총선 전국에서 네. 당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왜? 여기에 응하지 않고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건 주제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념 스펙트럼을 넓히고 매기 역할을 하러 들어온 이질적인 조응천. 이 더 이상 서식할 수 없는 환경. 질식할 것 같은 환경. 그런 민주당으로 그러면 이 총선을 치를 용기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재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묻죠.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조응천 같은 정치는 필요 없냐? 내 의견은 더 이상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냐? 라고 물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아니요.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상황까지는 안 올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하는 거죠. 자신을 한다. 예. 이래가지고 총선을 못 치를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채널A 방금 전 단독 보도를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가 선거제 병립형 회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다. 8년 전 걸 회귀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지금 당 내에 예. 개파 불문하고 75분의 의원이 병립형 회기는 안 된다. 정말 철험의 소속도 있어요. 거기에는. 맞아, 그 명단 그 발의하신 분들 명단 보면 그 저 누구야? 누구야? 저 광주에 민영배 의원도 있고요. 조홍천도 있고요. 정청래 의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하여간에 이건 개파 불문입니다. 물론 준연동형으로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저희 원칙과 상식에서는 약속 지켜라라는 거지만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주장은 똑같습니다. 75명의 의원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대표가 아니야 이 길로 가라고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꺾습니까? 그걸? 그 관련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뭐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거기다가 김용 전 부원장이 1심 판결. 뭐 1심 판결 실형 5년 나왔다. 뭐 위증교사는 빨리 나올 거다. 선거법 좀 있으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9월 말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예. 사실상 당 내부에서 사법 리스크는 내부에서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사그라든 상황이다. 아하. 왜? 뭐가 1심 판결이 네. 설령 뭐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이런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총선 전에 나온다. 그것도 당선 무효형으로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거는 1심에 불과하고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법원이 잘못 판단을 한 거고 음. 항소심에서 바로 잡혔다라고 아하. 얘기하면은 또 그 기각이 되는군요. 지지층들과 아. 다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발맞춰 주기 때문에 그건 곧 진압이 될 겁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요즘 발언을 강하게 하실까요? 이제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평균 수준의 도덕성을 원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바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요즘 강성 지지자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 의원님 질문드립니다. 네. 솔직히 저희 원칙과 상식이 발족한 날이 11월 16일입니다. 예. 네. 근데 그 한 일주일 있다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전 대표께서 급발진을 막 하시더라고요. 급발진. 교감이 있었으면 교감 없었고. 없죠. 없군요. 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또 뭐 권노가 고문이나 뭐 김부겸, 정세균, 뭐 유인태 등등 당의 원로 어른들이 좀 야 이건 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좀 이 받쳐주시는 거 그렇죠. 그런 네. 걸 원하는 거죠. 아하.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은 어쨌든 대선 경선 마지막까지 경합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급발진을 하시면 당연히 27년 대선하고 이 결부가 되지 않겠어요? 대선을 꿈꾸고 미리 지금부터 경쟁이 예, 시작된 것이다. 예,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는 그런 거하고 일도 관심도 없고 저희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지금까지도 막아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막기 힘들고 총선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고 예. 한국의 이 양당 체제, 적대적 양당 공생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한 한국 정치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뺄셈의 정치, 비토크라시에 열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난제들, 허들들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처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이걸 풀어내는 건 정치인데 이 정치를 각 진영이 양극화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돌 던지고 그저 저기 잡아들여 가지고 넘어지면은 그 상대적으로 득보려고 하는 이런 정치. 이거는 타파를 해야 된다. 그거 하려면 민주당부터 바로 서야 된다. 민주당이 바로 서려면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자는 과거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누가 나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미 국민들께서는 정치에 대한 혐오, 염증 같은 게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고요. 정치의 효용은 이제 이미 꽝입니다. 이젠 저희가 레드카드 받고 퇴출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밥값을 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절박감에 이 몸부림을 치는 거다. 그렇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정치 정신이다. 혐오 이것 때문에 제3당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다. 연대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또 있습니다. 이준석 상당히 이낙연요. 초현실적인 우주 공상 만화 같은데요. 우주공상입니까? 마지막 질문. 자, 이상민 의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신 민주당 의원이시기도 했는데 결국 탈당을 선언하시고 이제 당을 나갔습니다. 이제 의원님도 당에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으로서 좀 마음 아프게 바라보실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죠. 어쨌든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또 문제점 같은 거는 정말 거의 싱크로율이 의원님과 생각이 거의 거의 비슷하시고. 비슷해요. 예. 다만 해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고 또 우리 이상민 선배가 5선인데 그렇죠. 예. 연세도 적지 않고요. 근데 굉장히 순진하시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담아두지를 못해. 아하.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셔요. 아하. 예. 그래서 저 탈당 여부를 이번 주 중에 밝히겠다 해놓고선 요 며칠 전에 일요일 날 그냥 밝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전화 오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렇더라고. 아하.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달까. 예. 근데 저분이 어쨌거나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탈당을 감행하신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따로 메시지는 안 내고 계세요 보면. 뭐 그렇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조홍천 의원 만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인생 한 줄 요약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저희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이제 모든 게스트께 드립니다. 이쪽 네, 카메라를 이쪽 보시고 카메라입니다. 네, 네.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이제 50만 채널이 됐는데 네. 이제 아유, 한판승부 축하드립니다. 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션. 한판승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 역시 그 의원님이 그 선거운동 하실 때 보면 네. 야, 이게 예사로운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도 아마 굉장히 유세도 잘하실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내 인생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예. 언뜻 보면은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또 검사 때 또 좌우정부를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예. 저는 민주, 공화, 법치, 자유 요 원칙을 저는 항상 지키려고 고수해 왔습니다. 예. 근데 오른쪽에서 와서 부딪히고 왼쪽에서 와서 부딪히고 해서 좌충우돌을 하는 거 같이 보일 뿐이에요. 저의 인생은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초지일관이다. 초지일관. 예, 초지일관의 인생. 네. 앞으로 정치 여정도 초지일관으로 임하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나는 맥이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맥이 얘기를 자꾸 예, 하셔가지고 조홍천 의원님을 이렇게 네. 방송 스튜디오에서 뵙기가 정말 다행이고 네. 그 검사로 만났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웃으면서 함께 네. 또 얘기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뽀로로 닮은 국회의원이신 줄 알았는데 어떤 인생이 굴곡이 좀 있으신 걸 보면서 있으셨어요. 스토리가 있는 정치이구나 이렇게 네.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초지일관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한판연주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저는 7시 30분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